대한민국 공군 FA-50 업그레이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다. 더 많이 싣고 더 멀리 날고 더 멀리서 쏘는 FA-50.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 지킴이 케빈 인사드립니다. 해외 기사를 통해 FA-50의 업그레이드 소식을 전할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한마음으로 FA-50을 응원해 주셨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운영 방식을 비난하며 FA-50 업그레이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 1년 전부터 KF-X 개발 지연과 F-5EF, F-4 등의 심각한 노후화 대응 방안으로 FA-50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동영상을 통해 전달할 때마다 케빈은 카이에게 뭔가 떡고물을 받아먹은 것이며 틀림없다는 소리부터 국뽕이라는 비난까지 심심찮게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FA-50의 업그레이드에 별 관심이 없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제가 FA-50의 업그레이드에 줄곧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넉넉하지 못한 우리 공군의 예산 부족을 생각해본다면 있는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해외 밀리터리 사이트를 번역하면서 카이 FA-50에 대한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유튜버들의 이야기처럼 FA-50이 업그레이드 되면 일본과 중국의 공군력을 압도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만약 블록 20급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FA-50의 성능은 F-16CD와 비슷한 성능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 20를 능가하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FA-50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체의 기본 성능 자체가 뛰어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FA-50이라고 해도 상당히 뛰어난 성능의 기체라는 뜻이죠. F-16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데서 오는 비행 특성, 그러면서도 F-16보다 30년 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의 기술들이 더 많이 투입된 기체이며 우수한 항전 장비들 때문에 FA-50은 훈련기에서 파생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미니 F-16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성능을 지녔습니다. 실제 영문판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FA-50을 F-16의 파생 전투기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FA-50의 전투행동 반경은 F-16CD의 550km보다도 짧은 444km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F-16도 이런 짧은 전투행동 반경이 문제였죠.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바로 등각 연료 탱크, 영어로는 컨포머 연료 탱크입니다. 덕분에 F-16EF 전투기는 전투행동 반경이 1000km 이상으로 증가되었는데요. 컨포머 연료 탱크에 관한 이야기는 기사 번역을 마친 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FA-50의 큰 문제점은 바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부재였습니다. 기계식이지만 탐지 범위가 100에서 150km에 달하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ELM-2032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승인 없이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킬 수 없다는 계약상의 제한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대로 KF-16이 F-16B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러한 계약상의 제한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동영상 링크를 화면 오른쪽 상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FA-50 성능 개선을 위한 컨포머 연료 탱크의 도입이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도입 의견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정작 대한민국 공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FA-50의 성능 개선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군의 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지난 2020년 5월 25일에 FA-50 업그레이드에 관한 연구 용역 공개 입찰 공고문을 긴급 공고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입찰 공고문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 발생시키게 될 효과에 대해서는 제인지의 짧은 기사 번역을 마친 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들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만든 FA-50 파이팅 이글 경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을 확장하고 전반적인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현재 60대의 FA-50 파이팅 이글을 도입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다. 원래는 근접 공중지원 Close Air Support CAS를 위해 개발된 2인승 단일 엔진 전투기인 FA-50이지만 1950년대에 개발되어 노후화가 심화된 F5EF와 F4E 전투기들이 점차 퇴역함에 따라 전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공군은 FA-50이 공군에서 지금보다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 대한민국 군 관계자가 2020년 6월 18일 제인지에게 말했다. 이러한 공군의 요구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국방연구소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FA-50의 전투 능력을 다방면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 대상이 될 항목들에는 좀 더 확장된 장거리 운용을 위한 컨포머 연료 탱크의 장착 가능성과 타겟팅 포드 및 시계 외 공중전을 대비한 장거리 공대공 유도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기 시스템들이 포함된다. FA-50 파이팅 이글은 T-50 골든 이글 Z 고등 훈련기를 경전투기 버전으로 파생시킨 형태이다. 야크 130 및 M346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FA-50은 제너럴 다이나믹스 M197 20mm 3배럴 게틀링포를 내장하고 있으며 공대지 미사일과 로켓포드, 폭탄, 바람수정 정밀 집속탄 WCMD 및 연습용 폭탄과 훈련 표적기를 장착할 수 있는 무장 장착점이 양 날개에 각각 2개씩 있다. 또한 동체 중앙에도 무기 장착점 하나가 있고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양 날개 끈 레일이 있기 때문에 모두 포함하면 총 7개의 외부 무장 장착점 하드 포인트를 보유하게 된다. 지금까지 2020년 6월 18일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지의 짧은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해외 기사를 읽고 급하게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다가 국방과학연구소가 긴급 공고로 게시한 공고문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FA-50 성능 개량 사전 개념 연구 긴급 공고라고 선명하게 제목이 적혀있는 이 공고문이 가지는 중요성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기 체계를 필요로 하는 공군의 요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행하는 것이 사전 개념 연구라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 개념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들을 통해 공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의 대략적인 틀을 알 수 있고, 동시에 공군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고문에 13페이지 첨부 파일로 붙여져 있는 제안 요청서에 3에서 5페이지에 제가 알고 싶어 했던 내용들이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군은 FA-50 성능 개량 사업의 배경으로 F5EF 등 노후기 퇴역으로 FA-50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항속거리 부족, 정밀 유도 무기의 부족으로 공격 편대군 투입이 제한되는 등 FA-50이 본래 가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A-50의 중요 성능 개량 사항으로 공군이 지목하고 있는 중요 부분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투행동 반경의 확대로 중장거리 임무 수행 능력 확보. 2. 정밀 표적 식별 장비 타겟팅 포드 장착을 위한 성능 개량. 3. 중거리 정밀 타격용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 추가. 4. 중거리 공대공 무장 장착을 통한 시계외 공중전 능력 추가. 먼저 전투행동 반경 확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재 FA-50의 전투행동 반경은 444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아가면 반드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F-16CD 전투행동 반경도 550km 정도로 큰 차이는 없기에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거리용 등각 연료 탱크, 영어로는 컨포머 연료 탱크를 F-16EF 사양에 도입했습니다. F-16 사진 중에 어깨 양쪽으로 솟아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컨포머 연료 탱크입니다. 덕분에 F-16EF는 전투행동 반경이 1000km를 넘을 정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FA-50의 경우도 컨포머 탱크가 적용된다면 그 정도 행동 반경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는 실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그레이드 요소가 됩니다. 사실 미국 훈련기 사업에 도전했던 T-50A는 컨포머 탱크를 이미 장착하고 있기도 했고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컨포머 탱크 이외에도 2인용 좌석을 1인용으로 바꾸고 남는 공간을 연료 탱크로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밀 표적 식별 장비인 타겟팅 포드 장착 문제입니다. 이는 카이가 블록 10으로 이미 발표했던 업그레이드 사안입니다. 실제 올해 안에 FA-50에 록히드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가 통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겟팅 포드가 장착되면 FA-50은 야간이나 그 어떤 거친 기상 조건 속에서도 지상 목표물을 식별, 자동 추적, 정밀 유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단 말인데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될지 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세 번째로 중거리 정밀 타격용 유도 무기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FA-50의 공대지 공격 능력의 뛰어남은 필리핀 반군 소탕 작전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타겟팅 포드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중거리 유도 무기를 더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투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반가운 부분입니다. 중거리 공대공 유도 미사일 BBR-AAM을 포함한 신형 무기 시스템 통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하 1.5의 빠른 속도, 뛰어난 항전 장비, F-16의 비행 특성을 모두 지닌 FA-50이건만 해외 네티즌들에게 문매를 맞은 부분이 바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부재로 인한 공중전 능력의 부족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군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중거리라고 표현한 부분으로 보아 AIM-120 암람 중에서도 사거리가 50에서 80km인 AB형의 탑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KF-X에 장착될 미티어 미사일의 변형 형태를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현재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될지도 모르죠. 현실적으로는 암람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을 논의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레이더입니다. FA-50에 현재 장착되어 있는 엘타사의 ELM-2032 기계식 레이더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기에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 이후까지 내다본다면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KF-X용 A사 레이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FA-50과의 부품 공통화를 통해 생산비와 유지비를 낮추고 중거리가 아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운용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군이 같이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군의 FA-50 성능 개량 사항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은 바로 무장 운용 능력 향상이었습니다. 즉, FA-50이 외부 무장과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도 기동성 제약 없이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 것이죠. 게다가 전투 행동 반경 확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연료량을 늘리는 작업 외에도 기체 자체를 개조하여 연료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도 생기게 됩니다. 무장 장착점의 배치 형태나 동체 혹은 주익 설계의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찾아서 읽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하여 FA-50의 엔진을 KF-X의 엔진인 F414-400K로 바꾸는 방안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사브 그리펜도 초기 CD형에서는 볼보 RM12 터보 팬 엔진을 사용했지만 이 F형으로 버전업을 하면서 F414 엔진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더 많은 무장을 싣고서도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엔진 업그레이드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KF-X와 함께 운용을 한다면 도입비와 유지비를 줄이는 데도 용이합니다. 정비도 물론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FA-50이 블록 20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F-16CD와 비슷한 성능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제 이야기에 주변 중국과 일본의 공군 전력을 예로 들면서 F-16CD 같은 구형 전투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F-16CD 전투기의 성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력으로 내세우는 단발 엔진 전투기가 바로 J-10 전투기인데요. J-10의 목표가 바로 F-16을 따라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J-10A는 사실상 3세대 전투기였고 J-10B부터 4세대 전투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중국은 이런 J-10AB를 이미 400대 가까이 생산했죠. 블록 20로 업그레이드된 FA-50은 J-10B와 비교해 봤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이 입찰한 성능 개량 사업대로 5가지 분야에 걸쳐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FA-50은 F-16CD형 이상의 성능을 보일 개연성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FA-50은 가동률이 90%에 가깝습니다. 필요 소티를 채우는 데 있어서는 F-16보다 오히려 FA-50이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중일은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데 FA-50 업그레이드가 무슨 소용이냐는 반론을 펼치는 분도 분명 있을 텐데요. 스텔스 전투기들은 내부 무장창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무장 탑재량이 부족하고 따라서 기습 공격이나 정찰 임무에는 탁월하지만 본격적인 제공권 장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F-35와 F-22를 사용하면서 F-16이나 미사일 트럭 F-15를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용 면에서나 실적 면에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술기가 부족한 우리 공군에게 있어 60대나 되는 미니 F-16, FA-50의 본래 능력을 끌어내는 일은 그래서 의미가 큰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FA-50 업그레이드 사업은 이제 겨우 탐색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업그레이드가 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지도 모르고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지도 모르지만 FA-50의 업그레이드 당위성을 공군이 인정하고 나섰다는 데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FA-50이 더 많은 무기를 싣고 더 멀리까지 날아서 더 멀리에서 적을 격추시킬 수 있는 차기 F-16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해외에서의 러브콜도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KKMD에서 다루어야 할 해외 기사들도 더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여기에 F-15의 역할을 맡아줄 KF-X를 완성시키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보조하여 운용한다면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자주적인 공군 전력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선 FA-50과 KF-X가, 땅에서는 K2와 K9이, 바다에서는 KDDX와 LPX-2로 구성된 66기동함대처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각종 플랫폼들이 우리의 하늘과 바다 그리고 국토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